미국이 유엔 제재는 지금 허물허물하게 되어서 그걸 가지고는 북한을 압박할 수 없으니까 중국 12개 은행에 대해서 제재에 나섰습니다. 이것은 미 의회가 주도하고 있는데요. 지금 트럼프가 북한을 대하는 방법을 바라보면요. 제가 볼 때 트럼프가 지금 하고 있는 저런 불안정성은 북한의 김정은에게 굉장히 힘을 줍니다. 김정은은요. 불안정하기로 말하면 김정은이 세계에서 정신 상태가 가장 불안정할 건데 그 불안정 속에서 김정은은 자신의 정신적 불안정조차도 상대가 느낄 공포로 만드는데 성공하고 있는데 반해서 왜? 김정은의 메시지는 초지일간 일정합니다. 지금 김정은이 핵개발과 ICBM 발사를 하면서 단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있습니까? 끝까지 미국을 겨냥을 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원하는 조건과 입장에서 협상을 하려고 하지 거기에 한 걸음이라도 한번 도발하고 쓱 상대를 끄집어내는 유화책을 쓰거나 한 적이 없습니다. 저런 부분은요. 협상의 전략으로 봐서는 매우 유리한 길을 가고 있고 저렇게 하기가 사실상 힘들다는 부분으로 봤을 때 김정은 개인의 입장에서는 매우 유리한 한마디로 뛰어난 협상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미국 의회가 중국에 대해서 강력한 압박을 하고 나섰는데요. 미 의회가 2005년에 이 마카오에 있는 방콕 델타 아시아 은행 BDA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들 기억이 날 겁니다. 이 은행을 제재를 해서 그 은행에 들어있던 북한의 돈을 전부 압류를 했죠. 그때 당시에 중국계 은행들이 만약에 여기에 응하지 않으면 당신 은행들은 미국을 비롯한 서방의 금융망과 연결될 수 없다라고 강하게 압박을 했습니다. 자, 미국 의회가 유엔 안보리 결의를 포함해서 지금까지 대북 제재를 신뢰하지 못해서 의회가 중심이 되어서 BDA 방식의 북한과 거래하는 국가 기업들이 미국 금융사들과 거래하지 못하도록 막는 일에 지금 착수를 했습니다. 당시 방콕 델타 아시아 은행에 있던 2,500만 불의 북한 통치 자금이 묶였고 북한이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결국은 육자회담에도 복귀했고 한국에도 이야기를 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부시하고의 회담에서 이 문제를 거론했다가 부시가 불같이 화를 낸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참 웃기는 이야기죠. 북한이 불법적인 활동을 해서 전 세계 평화를 위협해서 그래서 북한 돈을 묶어놨는데 한국의 대통령이 그걸 풀어달라고 미국 대통령 앞에 이야기를 한다. 참 정말요. 나는 우리나라가 창피해 죽겠습니다. 그때의 일이나 지금 벌어지고 있는 전쟁 반대, 북한에 대한 미국의 전쟁 반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북한이 괌을 공격을 한다 그러면 한국의 대통령이 북한이 괌을 공격하더라도 한국을 공격한 것과 똑같이 간주하고 우리는 미국 편에 서서 모든 전쟁을 같이 수행할 것이다라고 말을 해야 북한이 한국도 못 치는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북한이 미국을 공격한다니까 미국이 그렇다면 우리도 그냥 있지 않겠다니까 한반도에서 전쟁 반대. 북한을 보호해 주는 거 아닙니까? 자, 진짜 전쟁 안 하려면요. 미친 또라이한테는 더 미친 척 해야 와서 사고 치지 못하는 겁니다. 겁내라고 협박하고 옷 벗고 문신 보여주고 이 배에 칼 그리고 이렇게 하는 놈 앞에 아이고 무서워라. 돈 봉투 너가 돈 갖다 주면요. 맨날 그 짓거리 하지요. 자, 미 의회가 이야기한 이런 이 제재 방식은 당시 미국이
중국 단둥은행에 대해서 제재를 하면서 이 BDA 자금을 묶었는데 지금 미국이 중국의 초상은행이나 농업은행 같은 대형 국유은행을 타깃으로 삼아서 이 은행들이 북한과 거래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걸 묶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2005년 당시 미 의회는 북한과 불법 거래를 했다고 판단되는 중국의 은행 12곳을 이렇게 지목을 했었습니다. 에드 로이스 미 하원 외교위원장은 중국 이 자오상은행, 농업은행, 자오상은행이 초상은행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포함해서 건설은행, 단둥은행, 다련은행, 교통은행, 진저우은행 등을 거론했는데요. 중국의 자오상은행과 농업은행 등이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는 중국 기관들의 리스트를 하원 외교위원회 명의로 미국 정부에 전달했다. 이젠 최대한 압박을 가할 때라고 덧붙였습니다. 로이스가 미 정부에 보낸 제재 대상 리스트에는 2005년에 미 정부가 불법 거래 혐의를 적발하고도 제재를 주저했던 12개 은행이 이번에도 그대로 다 들어가 있는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로이스 위원장은 정부가 발표한 그동안의 대북 제재는 하나도 통하지 않았다. 이제 중국 정부가 소유한 금융기관들을 직접 압박해야 된다. 앞에 말한 12개 은행이 다 중국 정부 소유 은행들입니다. 그래서 이 의회는 지난주에 틸러슨 매티스 국무국방에게 중국 금융기관에 대한 제재를 행동으로 옮기기 위한 보고서를 내라고 말을 했었습니다. 자, 의회의 이런 움직임은요, 미국 의회에서 지금 유엔의 대북 제재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을 품고 있는 거고, 더 나아가 트럼프가 하고 있는 시진핑과 뭔가 쿵짝쿵짝하는 행태들에 대해서 저거 좀 정상인가에 대한 굉장한 의문을 품고요. 네가 그렇게 놓은다면 의회가 나서서 제재를 하겠다라고 지금 나선 겁니다. 미국에서 보면요, 보통 정부가 세게 나가고 의회가 대통령에게 적당히 브레이크를 걸면서 과거에 아프가니스탄이나 이라크 전쟁을 할 때 보면 그런 식으로 했는데, 그래서 정부가 좀 양보하면서 서로 합의를 하고 이랬는데, 이번에는 미국 정부가 세게 할 듯 하다가 또 슬쩍 주저앉고 허물허물하니까 이제 의회가 나가가지고 끝을 보자고 나서고 있는 겁니다. 이 때문에 의회 내에서는 유엔과 제재하고는 별도로 중국에 대해서 세컨드리 보이콧을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해서 중국을 숨을 못 쉬도록 몰아붙이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의회 전체의 분위기가 상하원, 공화, 민주 할 것 없이 그래요. 트럼프가 지금 제일 문제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머누신 재무장관은 뉴욕의 한 강연에서 중국이 유엔 제재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우리는 중국을 추가로 제재할 것이다. 중국이 미국의 국제 달러화 시스템에 대해서 접근할 수 없도록 하겠다. 이 말은 뭔가 하면 미국의 달러가 통용되는 금융망에서 중국을 추방하고 차단하겠다. 그래서 며칠 전에 보면 중국이 달러화 시스템과 별개로 가겠다 어쩌고 하는데요. 웃기는 소리입니다. 아직까지도 전 세계 금융 통화망에 있어서만큼은 미국의 지배가 절대적이기 때문에 무슨 SDR이라고 IMF의 특별 인출권이니 또 뭐 위안하니 또 제3의 화폐가 뭐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국제 기축 통화가 되어야 된다. 달러는 이제 휴지 조각이다 했던 이야기들이 그로부터 10년쯤 지났는데 지금 전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자, 트럼프도 그러다 보니 안보리 제재에 대해서 불만을 내비쳤다고 하는데요. 미국을 방문한 말레이시아 총리하고 대화 직전에 새로운 안보리 결의는 아주 작은 걸음에 불과하다. 큰 건이 아니었다며 대북 제재에 더 나설 수 있을 듯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미국 의회 내부에서 트럼프의 대북 정책에 대한 실망이 확산되고 있다 보니까 그가 앞으로 의회의 요구를 어떻게 충족시키느냐 하는데
국내외의 정책의 지지를 받는가 못 받는가가 달려 있을 것이다라는 이야기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요, 어제 미국에 좀 우스운 일이 있었습니다. 미 하원 외교위원회에요. 이 청문회에 출석을 했는데 누가 출석을 했냐? 재무부의 테러 금융정보 담당 차관보가 이렇게 출석을 해서요. 준비해온 미국 정보당국의 위성사진을 공개하면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에도 불구하고 북한 석탄을 실은 선박이 여전히 중국과 러시아를 왔다 갔다 하고 있다고 폭로가 터져 나왔습니다. 한국 같으면요. 트럼프가 중국하고 뭐 쓱짝쓱짝 해서 유엔 제재, 뭐 유엔 안보리에서 합의하고 이랬는데 미국의 재무부 차관보가 나와가지고요. 이 자식들 뒤로 북한 다 거래하고 있다고 폭로한다는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이게 미국의 힘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중국, 러시아가 북한 석탄 밀수출을 돕고 있다고 폭로했는데요. 이 위성 사진들은 파나마, 자메이카, 세인트 키처네비스 등에서 등록되어 있는, 그러니까 이 북한 선박을 제3국적 명의로 등록해 놓고 그 북한 선박이 중국, 북한, 러시아를 오고 가면서 북한산 석탄을 수출하는 장면을 미 정보 당국이 위성 사진으로 찍은 겁니다. 이 빌링슬리 차관보는 위성 사진을 직접 손으로 가르치면서 중국에서 온 선박들이 트랜스폰더, 즉 배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무선 신호기를 끄고 북한 영해로 들어가서 석탄 같은 북한 상품을 싣고, 그리고 파나마 선적의 북한 배가 러시아의 전박에서 북한산 석탄을 하역하고 자메이카 선박의 배가 이 석탄을 싣고 중국으로 갔다. 그러니까 북한 선박이 조용히 하산이나 블라디보스톡에 있는 항구에 가서 석탄 내리면 이 자메이카 선박이 그걸 싣고 또 중국으로 갖다 주는. 근데 이 북한 선박은 또 파나마 선적이었어요. 이런 식으로 장난을 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영국 파이낸셜 타임즈도 이날 북한 국적으로 의심되는 선박 수백 척이 홍콩 해운회사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다고 폭로했는데요. 이 선박들은 계속 국기를 바꾸거나 이 소유권을 교체하는 방식으로 제재를 피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빌링슬리 차관보는 러시아 기업이 북한을 지원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로 제재 대상이 될 거고 중국 정부도 북한과의 무역 금융 접근을 막는 공개적 조치를 취해야 된다라고 폭로했는데요. 중러를 정면으로 이렇게 지목을 하고 공개적으로 비판을 했습니다. 북한의 해외 금융망을 전부 폐쇄하기로 한 유엔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북한은행이 러시아에서 여전히 영업을 하고 있다는 사실까지도 폭로를 했습니다. 러시아가 노골적으로 유엔 결의를 위반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앞서 홍콩에서 나오는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지는 유엔 제재에도 중국 선박들이 몰래 한밤중에 북한에 들어와서 수산물을 싣고 나와서 수출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러다 보니까 중국이 형식적으로 북한에 대한 이 무역 단속을 하는 척 쇼를 하고 있습니다. 자, 트럼프는 유엔 제재가 아주 작은 걸음이라고 했지만은 미국 의회는 지금 중국의 금융망을 전면 제재를 하려고 하고 있고 미국 재무부 차관보는 이 자식들이 중국, 러시아가 도와서 다른 나라 국적으로 위장한 배들을 통해서 또 다른 홍콩 등의 이 회사들을 통해서 여전히 뒷거래를 다 하고 있다. 중국, 러시아가 그런 놈이다라고 증거를 폭로를 했습니다. 자, 미국이 이렇게 가야요. 정말로 제재를 두려워하는 국가나 기업들이 전부 북한과의 거래를 진짜로 끊는 겁니다. 그렇게 만들지 않고는 이 방법이 없어요. 당시 북한의 김계관 외무성 부상이 피가 얼어붙는 느낌이라 할 정도로 북한의 2005년의 마카오 BDA 은행에 대한 제재는 결정적이었습니다. 이제 이 방법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지금 뭐 트럼프가 APEC 회의 참가차 아시아에 올 때 중국을 가고 일본도 간다니까 한국도 지금 트럼프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또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한국에 불러다가 어떻게 해서 적당히 좋은 말 발표하고 돌아서면 또 다 뒷구멍 파고 서로가 이렇게 하면 넘어가고 할 거라고 보는데요. 미국인 나라는 트럼프 한 명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트럼프가 시원찮으면 미국 의회가 나서서 트럼프를 압박을 하고 또 미국의 이 관료들이 국회에 가가지고요. 지금 이렇게 뒷거래를 한다고 트럼프한테 엿먹어버리는 폭로까지 다 해버리는 겁니다. 이 폭로로요. 트럼프가 유엔 안보리 제재를 하고 어쩌고 했지만 이게 아무 소용없다라는 걸 미국 재무성의 관료가 폭로해버린 겁니다. 자, 정말로 이 북한에 대해서 문제를 갖다가 제대로 포착을 하려면 중국, 러시아에 대해서 미국이 금융망으로 차단을 압박해야 되는 겁니다.